다음 보시면 파일, 임포트, 그 다음엔 정면이요. 하나씩 하나씩 다 불러드릴 겁니다. 자, 정면 불러드리고, 자, 그룹으로 이렇게 이동해 줍니다. 객체가 하나 있을 때, 임포트 되는 것들은 그룹으로 들어옵니다. 처음 얘를 불러드릴 때, 제가 처음 평면도를 불러드릴 때 크리스를 지우고 불러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라인에 서클로 들어온 거고, 기존에 뭔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불러드리는 건 전부 다 그룹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얘는 여기 레이어 제로라는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레이어를 만듭니다. 다 만들어 볼까요? 2D 정면, 다시 2D 좌측면, 2D 우측, 2D 배면. 자, 이렇게요. 우리도 평면도 숫자와 맞게 레이어를 같이 불러드려야 되겠죠. 네, 평면, 좌측, 정면, 우측, 배면. 자, 전부 이렇게 불러드려 봤습니다. 레이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부터는 임포트를 한 다음에 해당 레이어로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자, 선택을 하고 레이어를, 얘는 정면이니까 일단 정면으로 바꿨습니다. 기껏 그룹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더블 클릭해서 오픈한 다음 전체 다 선택합니다. 자, 전체 다 선택하는 단축키 있었죠. 뭘까요? 네, 컨트롤 A요. 우리 윈도우 사용할 때도 똑같죠. 파일 선택할 때 컨트롤 A는 전체 선택이죠. 이거는 어딜 가나 다 동일해요. 오토캐드에서도 컨트롤 A는 전체 선택입니다. 다 똑같아요. 네. 그 다음에 레이어를 바꿔주는 거죠. 정면으로. 네. 그러면 얘는 정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나머지 3개 더 불러드려 보죠. 임포트. 자, 순서대로 우측. 자, 레이어 우측으로 바꾸고 더블 클릭해서 오픈하고 컨트롤 A 눌러서 전체 선택하고 레이어도 역시 바꾸고. 자, 다시 파일, 임포트. 이번엔 배면. 자, 배면은 뒤쪽이죠. 이렇게. 자, 2D 배면. 더블 클릭해서 파일 그룹 오픈하고 2D 배면으로 바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일, 임포트, 좌측. 선택하고 좌측으로 바꾸고. 네. 그러면 네, 한 번씩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제대로 돼 있나?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임포트 하면서 들어와진 여기 있는 이 레이어들 있죠? 이 레이어들은 필요 없으니까 삭제. 그리고 자, 선택해 봅시다. 아니다. 얘네는 아직 선택하지 말고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투시도 할 때처럼 벽면을 세워야 됩니다. 얘네들을 벽면을 세우는데 잘 보세요. 정면에서 한 건 상관이 없습니다. 좌우측면은, 그러니까 정면을 잘 참조하시면 돼요. 바로 이렇게요. 자, 여기가 테라스죠. 여기가 테라스죠.
여기가 테라스입니다. 그러면 정문이 어디 있는지 확인이 되죠. 네, 각각 이렇게 로테이트 하면 돼요. 이렇게 로테이트 하면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자, 로테이트. 자, 0도 이렇게 로테이트가 되면 돼요. 정문 방향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로테이트. 자, 이렇게 로테이트가 되면 됩니다. 정문 방향이잖아요. 이렇게. 정문 방향을 맞추면 되는 거죠. 그죠? 로테이트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배면이요. 왜 배면이 문제가 될까요? 맞아요. 좌우측이 뒤집어져 있죠. 자, 보세요. 지금 여기가 배면이죠. 사람이 여기 서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 맞습니까? 테라스가 있는 쪽이 도면상에서 왼쪽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죠? 지금 이 부분 뒤에 테라스가 있죠? 이 테라스가 이렇게 왼쪽으로 가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면을 보실 때는 좌우가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체크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배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미러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배면은 미러가 먼저인 겁니다.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레드축 방향이고 여기가 그린축 방향이잖아요.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플립 얼롱 이 중에 여기 레드 방향으로 딱 눌러주면 간단하게 방향 맞출 수 있죠. 근데 얘가 미러 기능이란 말이죠. 스케일에서 마이너스 1 값을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바로 여기 플립 얼롱을 이용해서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도면을 세팅해 보시죠. 잠깐 시간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마치 종이 상자가 이렇게 펼쳐진 것처럼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다시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는 방식이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모델링을 해왔어요. 그죠? 투시도 2번 다 이렇게 해왔죠? 조감도도 이렇게 모델링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여러분들 제품 모델링 할 때 있죠? 누군가가 제품을 도면으로 줬어요. 이거 제품 모델링 해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처럼 합니다. 평면도, 좌우 측면도, 그 다음 정면도 배면도 세워놓고 그리고 면끼리 하나씩 맞추는 거예요. 제품 모델링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락 많이 하잖아요.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뭐 탱크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캐릭터 모델링은 이렇게 해요. 처음에 손으로 그려요. 손으로 그린 다음에 손으로 정면에서 본 거, 앞에서 본 거와 측면에서 본 걸 그립니다. 대신에 머리의 위치라든지 어깨의 위치 혹은 이런 골반의 위치, 무릎의 위치 이런 위치들을 다 일치시킵니다. 정면에서 그린 거하고 측면에서 그린 걸 일치시킨 다음에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겹쳐놓고 그리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그 등 끼고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맞아요. 그게 캐릭터 모델링 할 때 그런 방식으로 모델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는 이 방식이 우리만의 특별한 방식이 아니고 이거를 응용하면 제품도 되고 그 다음에 캐릭터도 되고 그래요. 다만 스케치업이 모델링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나 혹은 그런 캐릭터 같은 모델링은 되지 않아요. 조금 그게 아쉬워요. 근데 자동차나 캐릭터 같은 모델링을 하려면 페이스 모델링, 그러니까 폴리건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면 모델링, 면을 하나씩 그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스케치업은 솔리드 모델링입니다. 덩어리로 만들어지는 거죠. 면을 하나 그리면 그게 덩어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폴리건 모델링이 안 돼요. 그게 이제 조금 아쉽습니다. 다만 여기 지붕 그릴 때 폴리건 모델링을 조금 할 겁니다. 그때 잘 보셔야 돼요. 자, 로테이트 해보죠. 로테이트 그 다음에 화살표 키로 방향을 맞추고 자 원점
그 다음에 0도 90도. 다시 화살표 키 맞추고 로테이트 화살표 키로 방향 맞추고 자 원점 0도 90도. 다시 선택하고 로테이트 화살표 키로 방향 맞추고 원점 0도 내가 지정할 각도. 다시 선택하고 로테이트 화살표 키로 방향 맞추고 원점 0도 90도. 자, 포장지처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꼭지점끼리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꼭지점끼리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종이 상자 만들듯이 이렇게 잘 접히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 쓰셔야 돼요. 바로 여기.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꼭지점끼리 딱 맞아 떨어지면 건물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 건물의 모습이 대략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면만 가지고 건물의 전체 외곽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죠. 우리가 사실 이게 평면으로 펼쳐져 있으면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머릿속에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다 맞추어서 아, 건물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것만 봐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눈에 들어오는 거죠. 한 50%는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면을 한 개씩 따라 그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택을 해서 잠가 버려야 됩니다. 선택을 해서 잠그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공간상의 기준면이 되는 거고, 얘네 나머지는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잠깁니다. 락. 그러면 전체 다 선택해 보면 다 빨간색으로 잠겨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도 전부 다 잠그시죠. 이렇게 잠가 놓고 이제 그리고 작업을 할 겁니다. 이제 조각조각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붕 따로, 정면 따로, 우측면 따로, 좌측면 따로. 그래서 레이어를 다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면 레이어를 신경 안 쓰고 작업해요. 굳이 그럴 이유도 없고. 근데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을 그렇게 들여놓으면 나중에 도면을 볼 때 혹은 우리가 3D 작업해서 볼 때 훨씬 더 수월합니다. 나중에 막 얘하고 쟤하고 막 섞여가지고 되네 안 되네 그러는 것보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레이어를 그때그때 정리해가면서 그룹으로 작업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자, 지붕부터 만들어 가겠습니다. 레이어로 3D 지붕. 제가 앞에다가 2D, 3D 붙이는 건 제 버릇이에요. 2D, 3D 붙이는 건 제 버릇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평면인지 얘가 3D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일부러 붙이는 2D, 3D는 제 버릇이에요. 굳이 그런 거 가져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만 알아볼 수 있으면 돼요. 어떤 사람은 뭐 1, 2, 3, 4 이렇게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조금 더 제가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D, 3D 나누는 거고, 여러분들은 굳이 저 따라하지 않아도 돼요. 데이터베이스 혹시 아세요?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DB라고 하죠. DB 혹시 아시나요? 이게 데이터베이스예요. 중에 오라클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셨죠? 은행 DB입니다. 은행을
은행에 들어가면 다 전산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 데이터베이스가 오라클이에요. OJT라는 사설 자격증이 있습니다. 오라클에서 주최하는 사설 자격증이에요. 놀랍게도 시험이 다 영어예요. 다 영어입니다. 근데 오라클에서 되게 깐깐하게 관리를 해줘요. 일평생에 시험을 한 번 볼 수 있어요. 저 자격증을 따잖아요. 신입이잖아요. 연봉이 억에 넘어가요. 엄청 귀한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 이제 제일 저렴한 걸 뭐라고 부르냐면 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누가 만들었냐? MS가 만들었으면 MS SQL. 그 다음에 뭐 이제 리눅스에서 쓰는 MySQL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SQL은 보통 데이터베이스가 한 4만 건에서 5만 건 이하는 SQL. 맞나? 아닌데? 액세스인가 보다. 4만 건, 5만 건 이하는 액세스, 그 이상은 SQL, 그 다음에 이제 100만 건 이상은 뭐 OJT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페이스북이 SQL일 거예요. 페이스북이 SQL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페이스북 언어가 PHP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PHP가 리눅스 기준이고 SQL이랑 같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프로그램을 조금 해서 바로 저 SQL을 다뤄요. 그러니까 그 버릇인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를 2D, 3D 이렇게 붙여가면서 작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자, 이제 지붕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지붕을 만들었으니 지붕을 선택해야죠. 그죠?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레이어 만들어 놓고 레이어 선택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레이어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면이 다 섞이는 거죠. 자, 잘 보셔야 돼요. 선들이 겹치지 않게끔 화면을 잘 조절하시고 라인 꼭지점에서 이렇게 꼭지점으로 다시 꼭지점에서 꼭지점으로 저기 교차되는 지점 보이시나요? 네, 저기가 지붕의 제일 꼭대기 지점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꼭지점을 맞춘 거예요. 이제 모임 지붕이라고 하죠.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모임 지붕의 형태입니다. 자, 그다음 여기 지붕의 어깨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 수평으로 쭉 갈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 화살표 키를 미리 눌러두세요. 이렇게요. 화살표 키를 눌러두면 해당 방향으로만 선이 그려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마우스로 이렇게 꼭지점을 갖다 대면 멀리서 이렇게 갖다 대도 이렇게 멀리서 내가 여기를 가리키더라도 선은 동일한 방향을 이렇게 찾아주게 됩니다. 3D 모델링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화살표 키로 방향 맞추세요. 꼭지점이나 모서리 아무데나 클릭해 보세요. 거기까지 나갑니다. 항상 계속 그려왔어요. 네, 바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잘 안 보이면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클릭하고 화살표 키 누른 다음 꼭지점 클릭. 클릭하고 화살표 누른 다음 꼭지점 클릭. 자, 꼭지점 클릭. 면이 하나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바로 저기가 중간에 꺾인 부분입니다. 선을 이렇게 5개를 그리셔야 돼요. 아니, 4개, 6개를 그리셔야 돼요. 지붕의 제일 꼭지점이 되는 지점 찾기 위해서 선 2개,
그 다음 어깨 부분이죠. 어깨 부분을 각각 2개씩 4개를 그리면 중간 부위의 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 교차점 있죠. 바로 여기 교차점. 지금 여기 교차점에서부터 꼭지점까지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라인, 교차점에서 여기 꼭지점까지. 그런 면이 하나 이렇게 생겨나죠. 자, 다시 뒤집어 놓고 면이, 그러니까 이 꼭지점이 헷갈리지 않도록. 자요. 지붕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꼭지점까지 모서리 교차점에서 꼭지점으로 선을 연결하면 이렇게 지붕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선들. 우리가 요 면을 만들기 위해서 그렸던 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지웁니다. 이럴 때 이제 막 지우게 되면 이제 선들이 이렇게 교차되면서 면들과 함께 선택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막 편하게 드래그를 하는 거죠. 이레이즈 명령어로 드래그 하세요. 그러면 편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지붕선이 만들어진 거죠. 서로 이 지붕면에 교차되는 위치가 바로 여긴 거죠. 교차점인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또 다른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라인. 푸시 앤 풀,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라인, 푸시 앤 풀,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툴 메뉴에 보시면 여기 솔리드 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솔리드 툴. 솔리드들끼리 더하고 빼고 자르고 이런 기능들입니다. 이 중에 인터섹션이라고 하는 옵션, 첫 번째 옵션 있죠. 인터섹션이라고. 인터섹션이 뭐냐면 교차되는 이란 뜻입니다. 두 개의 그룹에 교차되는 부분만 남기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인터섹션, 그리고 두 번째 거를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이렇게 비스듬한 면인데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제가 확대를 해보니 벽면에서 바깥쪽으로 조금 더 튀어나와 있죠. 자, 자로 재보니 몇 미리 더 나가냐면 25mm 더 나갔네요. 여기도 그러네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기준점이 다 여기 있다는 사실이죠.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자, 어디 맞춰져 있나요? 꼭지점 여기 맞춰져 있죠. 근데 이 선을 고스란히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에 꼭지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기 점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가 기준점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우린 지붕은 여기서 그려야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사각형을 그립니다. 이 반대면까지. 자요. 근데 여기 조금 덜 나갔죠? 그러니까 선택해서 이동하기 조금 더 빼줍니다. 이렇게. 여기까지죠. 이게 바닥입니다. 다시 봅니다. 자, 얘는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여기 끝에 모서리,
이 끝에 모서리 하나 선택하고 이동하기. 자, 여기죠. 여기죠.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정해놓고 꼭지점 클릭해주면 이렇게 위치를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린 게 바로 여기다 그린 게 여기가 이제 바닥면이 되는 거죠. 이걸 푸시 앤 풀로 올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요. 이렇게 올린 겁니다. 여긴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처마인 거죠. 처마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레이어를 감춰놓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닥면 지우고 여기면 지우고 라인 여기 꼭지점에서 꼭지점으로 다시 이렇게 꼭지점에서 꼭지점으로 다시 꼭지점에서 꼭지점으로 다시 꼭지점에서 꼭지점으로. 그러면 지붕이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그러니까 레이어를 나눈 이유가 이런 거죠. 이렇게 레이어를 다 켜놓고 작업하면 어떻게 돼요? 선이 너무 많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레이어를 감추는 겁니다. 레이어를 감춰놓고 그리고 작업하시면 이렇게 쉽게 지붕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자, 지붕을 완성시켜 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제 지금부터가 어려워요. 지붕창이 있잖아요. 이 지붕창을 만들 겁니다. 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면상에 있는 이 지붕창을 끌고 갑니다. 여기 꼭지점이 있죠? 이 꼭지점을 끌고 갑니다. 꼭지점을 끌고 가요. 자,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해서 선의 방향을 미리 지정하면 좋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뭐가 좋냐면 지금 여기 빗면 보이시죠? 지금 커서가 가리키고 있는 면은 빗면이죠. 비스듬한 면이잖아요. 수평선과 선과 비스듬한 면의 교차점을 이렇게 찾아줍니다. 분명히 꼭지점이나 모서리를 선택하면 해당 수직되는 위치까지 찾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숨겨진 기능이 하나 더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비스듬한 면의 경우 선과 비스듬한 면이 교차되는 지점까지를 알아서 찾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 그래서 이거 자꾸 방향을 마우스 화살표를 이용해서 클릭하라는 이유가 이겁니다. 나는 마우스를 조금만 뺐지만 화살표를 맞추는 순간 커서가 지금 빗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차되는 지점까지 알아서 선을 그려주는 겁니다. 이게 캐드와 스케치업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자, 이렇게요. 그러면 5개의 꼭지점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꼭지점들끼리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지붕 모양 보이시죠? 근데 중요한 건 저 지붕창이 이렇게 밖으로 툭 튀어나와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 모서리 맞추는 방법부터 먼저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중요한 건 여기 면이 하나 더 생성됐다는 사실입니다. 면이 하나 더 만들어진 거예요. 네, 자신 있게 지워버리세요. 누구를? 이 바깥쪽에 있는 면을 지우세요. 그러면 이렇게 안쪽에 면이 하나 더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모서리 한 개만 선을 그립니다. 우리 계속 그 작업이 했었어요. 이렇게 구멍이 났을 때, 이렇게 면에 구멍이 났을 때 모서리 한 개만 선을 그으면 자동으로 알아서 면이 채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인 그리고 모서리 아무데나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선을 그리면 이렇게 모서리가 채워지고
네, 비로소 여기 이렇게 지울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바로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거죠. 자, 다시 봅니다. 라인, 선을 그리세요. 지금 보시면 어떤 때는 선이 이렇게 계속 그려지죠. 그런데 어떤 때는 이렇게 선이 한 번만 그려지면 이렇게 딱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선을 그릴 때 내가 어느 꼭지점에서 어느 꼭지점까지 그렸단 말이죠. 선분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경우. 지금 보시면 여기 선이 그려져 있고 여기 선이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선을 이렇게 그려버리면 선분이 이렇게 연결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려야 될 선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그리고 나면 면이 채워지고 선 명령어도 어떻게 돼요? 끝나요. 그런데 선이 오픈된 경우가 있겠죠. 어떤 때는 선이 오픈되어 있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선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내가 이 끝에서 선을 이렇게 그려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선이 계속 그려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꼭지점까지 와서 선이 클로즈가 돼버리면 그 순간 선이 종료가 되는 거죠. 그걸 잘 찾으셔야 돼요. 자, 마찬가지. 보세요. 꼭지점에서 꼭지점으로 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선이 있고 여기 선이 있었기 때문에 면이 만들어지고 라인 종료합니다. 다시 볼까요? 꼭지점에서 꼭지점으로 여기 선이 있었고 여기 선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을 연결하니까 어떻게 돼요? 네, 라인 종료가 됩니다. 자요, 이렇게요. 근데 지금부터 하는 건 잘 보세요. 자, 여기는 꼭지점이 있었지만 여긴 없잖아요. 여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을 계속 그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선을 계속 그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비로소 면이 만들어지면서 종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지붕 창문이 위치가 저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지붕 창문의 위치는 어디냐면 요 꼭지점에서 요 꼭지점까지 맞춰줍니다. 면을 선택하고 이렇게 이동해 버리세요. 여기가 지붕 창문의 위치고 제가 여기 채워놓은 이유는 푸시앤풀로 밀어버리세요. 이렇게 안쪽으로 한 600mm만 이렇게. 이 지붕에도 지붕의 두께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시공을 하게 되면 벽면의 두께가 시험에서는 420mm까지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한 320mm밖에 안 돼요. 실제로는 300mm, 280에서 320 요 사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단열재가 좋은 게 들어가니까 그래요. 단열재를 단열이 우수한 그리고 얇은 단열재를 쓰면 한 320mm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외부 치장벽돌 50mm를 안 쓰고 스타코나 이런 것들을 뿌려버리면 50mm가 없어지니까 한 280mm 이렇게 줄어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벽체 두께가 한 300mm라고 가정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쪽에 한 300mm 더 있겠죠. 그래서 제가 600mm를 더 밀어버린 겁니다. 벽체의 두께를 표현해 주려고. 이렇게 해서 지붕에 창문이 하나가 완성이 된 겁니다. 이걸 총 6개 만드셔야 돼요. 여기 하나 있고 반대편에 하나 있고 측면에 2개씩 더 있죠. 정확히 얘기해서는 측면에 1개 있고 정면에 2개 있고. 자, 만들어 보시죠.
라인 자, 이렇게 지붕의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트리플 클릭으로 선택한 다음 메이크 그룹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들어갈 거냐면 바로 여기 창문이요. 다행히 얘는 고정창입니다. 라인으로 먼저 창틀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따면 돼요. 이렇게. 자, 선택하고 컨트롤 X예요. 컨트롤 X가 잘라내기죠. 자, 그 다음 푸시 앤 풀
자, 150mm. 자, 이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생겼습니다. 컴포넌트로 할까요? 그룹으로 할까요? 얘가 총 6개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컴포넌트를 쓰는 거죠.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컴포넌트. 여기다가 지붕, 창, 틀, 크리에이트.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해보세요. 그러면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맞춰서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유리창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이렇게 가운데다 맞춰 봅시다. 그리고 재질을 미리 넣어 볼까요? 유리창 재질을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이미 이제 컴포넌트로 묶어 놨으니까 나머지는 그룹해도 상관없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안쪽으로 100mm만 밀어 넣으면, 자, 그러면 지붕창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붕창이 완성이 됐네요. 하나 완성이 됐네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나머지도 쭉 완성시켜 보시면 됩니다. 이때부터는 뭘 쓰면 돼요? 그냥 카피하시면 돼요. 그러면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카피를 통해서 나머지 6개도 복사해 보세요. 자, 이제 지붕은 다 끝났어요. 지붕만 만들면 뭐 나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3D 벽면. 자, 그리고 지붕은 끄고, 자, 평면. 네, 그 다음에 정면. 이렇게 2개만 보도록 할까요? 평면도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정면만 이렇게 보도록 하죠. 원래 벽면도 정면벽, 우측면벽, 좌측면벽 따로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편하신 대로. 저는 이걸 하나로 만들 겁니다. 하나로 만들 때 이거 조금 주의사항이 있기는 있어요. 조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많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로 해볼까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레이어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정면까지 끄집어내 보시죠. 자, 지금부터는 쉬워요. 렉탱글로 이렇게 따라 그리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따라 그려주세요. 이렇게 렉탱글로 따라 그리는데 여기 면이 어때요? 여기 모서리가 안 보이죠? 모서리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기준이 되는 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만 있으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복제합니다. 곱하기 2 이렇게 복제하시면 돼요. 아유, 쉬워요. 지금부터는 많이 쉽습니다. 면을 복제해 주세요. 곱하기 2. 자, 여기 현관문이죠? 네, 현관문도. 자, 그러면 이렇게 벽 부분과 창문이 들어갈 위치가 따로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부러 안 지운 거예요. 저기 개구부라고 하죠. 문과 창문이 들어가는 저 개구부를 일부러 안 지운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안쪽으로 300mm만 이렇게 푸시 앤 풀 해줍니다. 이렇게 300mm만 푸시 앤 풀.
하나씩 해줘야 되겠죠. 300ml를 전부 다 푸시앤풀 해줍니다. 네, 그리고 나서 안쪽에 있는 내용들을 삭제하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게 이제 계고부가 되는 거죠.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렇게 벽체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벽체가 만들어진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내에서 보는 거 모습을 그리는 게 아니고 실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벽체를 굳이 그려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다만 누가 보이는 거예요? 바깥에서 창틀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창틀이 지니고 있는 이 벽만 두께감 있게 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요. 여기 이게 이제 정면 벽이 끝난 겁니다. 아주 쉽죠? 이제 많이 쉬워요. 자, 여기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번에는 자, 정면 벽을 끄고 좌측면부터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면 벽이요. 자, 라인. 그 다음에 벽면을 하나씩 그려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얘는 사각형이 안 되니까 이렇게 클릭해서 벽면을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렉탱글로 그 다음 복사로 다시 한번 렉탱글로 그 다음 복사 다시 한번 복사 그런 다음 푸시앤풀로 300ml 마지막으로 면 삭제. 그러면 우측면 벽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아니 이거 좌측면 벽이죠. 자, 좌측면 벽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번에는 우측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면 벽인데 이 우측면 벽을 그릴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되냐면 평면을 같이 보죠. 보이시나요? 벽면의 라인이 이렇게 리을자 모양으로 구부러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거 리을자 모양으로 구부러진 벽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먼저 만드냐면 이 뒤에 부분 있죠? 여기 뒤에 부분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 자, 렉탱글 한 번 더 렉탱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렉탱글 자, 다시 한번 렉탱글 자, 카피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벽면을 뒤로 미는 건 나중에 하고 이건 좀 나중에 하고 얘를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 벽은 이렇게 뒤로 간 벽이고 그 다음에 다시 보겠습니다. 렉탱글 요게 앞쪽에 있는 벽면이고 그 다음 복제를 해서 계고부를 마저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자, 벽면을 인면을 꺼보면 이렇게 되겠죠. 도면을 끄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면을 이렇게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리을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를 먼저 만들고 여기를 나중에 만들면 여기 모서리가 여기서 붙잡혀요. 그래서 얘를 먼저 만들고 얘를 두 번째로 만들고 여기 벽을 세 번째로 만드는 겁니다. 따로따로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 푸시앤풀 뒤로 300mm. 자, 뒤로 300mm.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삭제. 그러면 우측면 벽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우측면 벽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번엔 배면입니다. 배면도 배면은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배면 도면을 끄집어내 놓고 자, 하나씩 클릭할 겁니다. 자, 이렇게 배면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되는 건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렇게 면을 세웠죠. 자, 도면을 끄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네, 바로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모서리가 여기 꼭지점으로 맞춰지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좌측면에서 보면 배면이 기울어졌잖아요. 네, 여기가 그리고 컨트롤 키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빗면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렉탱글로 바닥면을 그리고 라인으로 다시 한번 라인으로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즉 여기 이 부분에 발코니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게 지금 이제 배면도랑 우측면도 그다음 좌측면도가 합쳐진 모양이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개구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렉탱글 그 다음 역시 카피 다시 한번 또 카피 자,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죠. 지금 개구부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죠. 이 개구부가 이 면으로 가서 붙어야 됩니다. 자, 전에도 우리가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어떤 걸 써요? 화살표를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화살표를 써서 화살표를 이용해서 해당 면에 갖다 대면 스케치업이 자동으로 면에 이렇게 갖다 붙여줍니다. 자, 300mm 삭제하고 다시 푸시앤풀 300mm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배면도까지 완성이 됐는데 배면도에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지금 미리 그려 놓을 겁니다. 자, 제가 라인으로 이렇게 미리 그려 놨고 자, 우측면 여기 우측면도도 똑같이 라인을 미리 그려 놓을 겁니다. 이렇게요. 제가 미리 이렇게 그려 놨습니다. 자, 도면을 끄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도면을 끄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나중에 여기가 발코니 부분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발코니 부분 여기 단면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발코니 단면이 저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100mm가 더 밑으로 주저앉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난간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미리 면을 저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면 기본 벽체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그럼 지붕하고 벽면하고 살펴보면 와, 이렇게 생겼군요. 건물의 큰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뭐만 열심히 만들어 놓으면 돼요? 창문만 열심히 만들면 되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완성시켜 보시죠. 자, 여기다가 이제 다시 레이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3D 창문. 창문이 많아요. 그래서 창문 같은 경우는 레이어를 많이 만들어야 되긴 하는데 굳이 레이어 안 만들고 하이드 걸면 돼요. 하이드 걸면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창문을 만들기 위해선 자, 벽면도 감추고 지붕도 감추고 자, 정면 하나만 켜봅시다. 쉬운 거부터 해보죠. 쉬운 거부터. 렉탱글. 다시 한번 렉탱글 삭제하고 푸시앤풀 150mm. 자,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여러 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뭘 쓰면 돼요? 컴포넌트. 메이크 컴포넌트. 자, 고정창 1번이라 아니 얘는 계단창이 맞아요. 계단창이라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계단창 틀. 자, 그 다음 렉탱글 재질 부여해 주고요. 이동하기 미드 포인트에다가 다시 렉탱글 푸시앤풀 40mm. 얘는 어떻게 할까요? 얘는 그냥 그룹으로 들어갈까요? 자, 그룹. 그 다음 다시 한번 렉탱글. 자, 가운데다가 놔주고 이렇게 창틀과 창문을 같이 선택하고 그 다음 메이크 그룹. 물론 메이크 컴포넌트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자, 뒤쪽으로 들어간 창문은 이렇게 뒤로 들어간 창문은 이 부분이 중간으로 들어가요. 자, 이동하기 이렇게요. 그 다음 앞부분에 있는 창문은 요 뒷부분에 있는 이 꼭지점이 중간으로 갑니다. 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전부 다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아니 메이크 컴포넌트 할까요? 메이크 컴포넌트 계단창. 그 다음 이동하기.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100mm 뒤쪽으로. 그 다음 복제. 그러면 정문에 이렇게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이 계단창은 좌측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좌측에 5개가 있고요. 배면에 3개가 있습니다. 자, 컴포넌트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로테이트 90도.
이동하기. 자, 이렇게 뒤쪽으로 100mm. 그 다음 복제하기. 곱하기 2. 다시 선택하고 복제하기. 그러면 이렇게 좌측면의 유리창도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 배면입니다. 배면에도 이와 같이 3개가 존재합니다. 자, 이런 건 이쪽에서 정면에서 이렇게 복제해 올까요? 자, 복제해 오고 플립 얼롱 그린 다이렉션. 자, 이동하기. 자, 그 다음에 복제하기. 중요한 건 이거죠. 얘하고 얘는 이렇게 두 개는 1층과 2층에 있는 건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100mm만 이동해 주면 되지만 얘는 아니라는 거죠. 얘는 반드시 배면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벽체를 보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동하기. 그 다음에 안쪽으로, 그리고 100mm 이동. 이렇게 된 거죠. 자, 도면을 끄고 보면, 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모양이, 창문 모양이, 네, 이렇게 계단 창문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계단 창문을 전부 완성시켜 보시죠. 이번엔 자, 이 유리창들을 전부 다 그냥 하이드 걸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정면 벽을 봅시다. 정면 벽을 보면 네, 이렇게 두 개가 서로 달라요. 자, 우측면 벽도 역시 달라요. 그죠? 자, 좌측면 벽을 봅시다. 좌측면 벽도 달라요. 그러니까 창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모형이 나오는 거죠. 총 6가지 모형을 그리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정면부터 렉탱글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이 안 보인단 말이죠. 네. 다시 렉탱글. 그래서 보이는 쪽으로만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푸시앤풀. 자, 150mm. 얘는 몇 개 없으니까 그냥 메이크 그룹.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중간에 유리창이 중간에 이렇게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푸시앤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또 렉탱글. 자, 재질을 미리 부여해 놓고 그 다음 가운데로 이동하고 문이랑 같이 선택해서 메이크 그룹.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냅둡니다. 그리고 여기 기준점을 하나 만들어 보죠. 바로
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렉탱글 여기서부터 사각형을 다시 그려줍니다. 보시면 여기 모양 안 보이죠? 네. 여기서 그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위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위치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다 만들었으면 이레이즈로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푸시앤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다시 한번 렉탱글. 자, 페인트 버켓으로 색칠해주고, 자, 유리창만 가운데로 밀어줍니다. 유리 창틀이랑 동시에 선택해서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뒤쪽으로 들어가 있는 건 이 앞쪽이 중간으로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중간으로 가고, 앞쪽에 있는 창은 뒤 포인트가 중간으로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유리창이 하나 완성이 됐는데, 자, 얘가 전체가 이 뒤로 100mm 가야죠. 그래서 100mm 뒤로 이동시켜 놓고, 자, 컨트롤 키 눌러서 복제 곱하기 2. 그러면 이와 같이 오른쪽 창문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벽면을 같이 켜놓고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 창문도 완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들도 오른쪽 창문만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번에는 왼쪽 창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역시 아까와 똑같이 창문이 큰 게 들어 있습니다. 자, 렉탱글 먼저 틀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자, 틀부터 이렇게 만들어 보죠. 푸시앤풀 15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큰 창부터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그리기 쉬운 거부터. 삭제하고, 그 다음에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붙여넣기. 자, 재질도, 그 다음 이동하기. 가운데로 이동해야죠. 그 다음, 자, 같이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다시 기준선을 하나 그려주고요. 렉탱글. 자, 다시 한번 렉탱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하나씩 그려나가야 되는 거죠. 자, 필요 없는 선들 지우고, 자,
그 다음 푸시 앤 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그 다음 재질도 부여해 주고요. 이동하기. 그 다음 같이 선택한 뒤에 메이크 그룹. 자, 뒤에 들어가는 건 화면 앞에서 미들로 맞추고, 앞으로 가는 건 앞에 있는 창문은 뒤에 있는 이 꼭지점이 미들로 맞추셔야만 된다고 했습니다. 자, 다 같이 선택하고 복제. 여기 꼭지점에서 해당 꼭지점까지 곱하기 2.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야죠. 자, 이동해야죠. 전체 다 선택하고 이동하기. 이렇게 뒤쪽 방향으로 100mm만 이동. 그러면 정면 벽은 완성이 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D 벽면을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정면을 감춰보면, 자, 이렇게요. 벽면이 완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면에 유리창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언아이돌 하면 이렇게 창문까지. 자, 지붕도 볼까요?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정면은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번에는 좌측면을 해보도록, 좌측면부터 해보도록 하죠. 좌측면이 조금 더 쉬우니까. 자, 좌측면을, 이건 정면이고 여기 좌측면을 선택해 봤습니다. 자, 렉탱글. 푸시 앤 풀 15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그 다음 푸시 앤 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재질 부여해 주고요. 미들 포인트로, 그 다음 함께 선택해서 메이크 그룹. 자, 뒤에 있는 것은 앞에 있는 꼭지점이 미들로, 앞에 있는 것은 바로 이 뒷부분이 미드로 이렇게 이동되어지면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전체 선택하고 역시 복사. 곱하기 2. 그 다음 전체 선택하고, 자, 이렇게 X축 방향으로 100mm만 뒤로 밀어놓고, 자, 그리고 벽면이랑 같이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겠죠. 이상 없네요. 자, 만들어 보시죠. 자, 이번엔 우측면입니다. 우측면만 하면은 이제 다 끝나게 되겠네요. 자, 벽면 감추고 여기도 하이드. 자, 우측면만 빨리 만들어 보지요. 자, 렉탱글. 다시 한번 또 렉탱글. 푸시 앤 풀 15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여기 가운데 문이 있습니다. 자, 푸시 앤 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그 다음 재질 부여해주고 가운데로 유리창의 위치 맞추어주고
함께 선택한 다음 메이크 그룹. 자, 복제를 하는데 가운데라고 했습니다. 뒤에 있는 게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뒤에 있는 게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서가 이거 사이즈가 안 맞네요. 아, 이거 다시 그려야 되겠네. 다시 라인, 렉탱글, 다시 한번 렉탱글, 그 다음 푸시앤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 재질 부여해주고 가운데로 이동. 함께 선택한 다음 메이크 그룹. 자, 이동하기.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자, 뒤로 돌린 다음, 자, 화살표 방향 이용해서 방향 맞추고, 그 다음에 얘는 중간 맞춤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이 면까지 맞추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화살표 방향이요. 화살표 누르시면 됩니다. 자, 화살표를 이용해서 클릭해주면 이와 같이 가운데다가 맞춰 놓을 수 있습니다. 자, 함께 선택한 다음 복제, 곱하기 2, 그 다음 한 번에 쭉 선택하고 뒤로 100mm, 이렇게 뒤로 100mm만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벽체에 넣어서 확인해 보고, 네,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네, 이상이 없네요. 네, 그러면 이제 비로소 얘네들은 다시 하이드. 네. 자, 여기까지 요 세 개 한번 해보시죠. 자, 나머지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보시면 자료가 없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있는 것만 가지고 잘 파악해서 도면을 그리셔야만 됩니다. 자, 렉탱글, 다시 한번 또 렉탱글, 푸시앤풀 150mm, 다시 한번,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자, 안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 가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 나와 있는 건 상관없지만 안 나와 있는 건 우리가 작업해야 되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유리 부분을 계속 잘라내기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잘라내기 한 건 붙여넣기 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자, 재질 부여해주고 가운데다가 위치 맞춰주고, 자, 함께 유리 틀과 선택해서 메이크 그룹. 자, 위치 맞춰주고요. 렉탱글. 자, 다시 한번 또 렉탱글. 네, 또 렉탱글.
자, 컨트롤 X 잘라내기죠. 그 다음 푸시 앤 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 붙여넣기, 가운데다가 그 다음 재질 부여하고, 자 같이 선택한 다음 메이크 그룹. 자 뒤에 있는 부분은, 뒤로 갈 것은 중간으로, 미드 포인트죠. 뒤로 가 있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아니 앞에 있는 부분들은 이 뒷선이 중간으로 오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얘는 이 위치가 아니에요. 벽면을 봐도 위치가 다르다는 걸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위치를 다시 재조정해 줍니다. 자 이렇게 뒤로 100mm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요. 렉탱글, 또다시 렉탱글. 자 15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가운데 있는 유리창부터, 안 나와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려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서 만들고, 자 푸시 앤 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유리창은 붙여넣기 하면 되겠고, 색칠 넣고 이동하기. 자 이렇게 미드 포인트에다 이동해 놓고, 자 틀과 함께 메이크 그룹. 자 이 부분이죠. 라인, 자, 렉탱글. 오른쪽보다 왼쪽이 조금 더 잘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 왼쪽이 조금 더 잘 보이네요. 그럼 왼쪽에다 그리겠습니다. 자 라인 위치가 여기죠. 자 렉탱글 다시 한번. 자 렉탱글. 자 다시 한번 렉탱글. 네. 같이 선택해서, 자 삭제하고 푸시 앤 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붙여넣기. 자 재질도 부여해주고 이동하기 미드 포인트로. 그 다음 유리창이랑 같이 선택한 다음 메이크 그룹. 자 뒤로 밀어줍니다. 뒤로 이렇게 밀어줍니다. 자 미드 포인트까지. 그 다음 뒤로 돌려서 복제해 줘야죠. 자 이렇게 복제하는데, 화살표 방향으로, 화살표로 방향 지정하고 마우스로 면 클릭해 주면 되겠고요. 자 다시 얘도 마찬가지. 화살표로 방향 지정하고 마우스로 면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복사. 다시 한번 같이 선택해서, 자 이동하기.
자, 뒤로 100mm만. 그럼 유리창이랑 벽면이랑 같이 볼까요? 아이고, 얘 위치가 여기가 아니네요. 자, 다시 쭉 선택해서 이동하기. 여기죠? 그 다음에 뒤로 100mm. 그러면 모양이 완성됐습니다. 어나이드 홀 그러면 유리창 다 들어왔고 지붕도 보면 네, 이렇게 전부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네요. 자, 전부 다 완성시켜 보시죠. 현관문하고 테라스, 발코니 부분은 좀 이따 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완성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요번엔 문입니다. 문하고 여기 계단 부분이 있겠죠? 자, 정면을 열어봅시다. 지금 보시면 바로 요 부분. 자, 요 부분은 좌측면이나 우측면과 함께 보셔야 됩니다. 좀 좌측면에 보면 여기 테라스가 이만큼 나오죠? 여기. 바로 요 부분만큼 나와야 됩니다. 벽을 오픈하고 선을 따라 그립니다. 자, 푸시앤풀로 요만큼 나오면 벽면은 완성된 여기 이제 비를 피할 수 있는 요 공간이 됐고요. 그 다음 렉탱글. 자, 요만큼. 자, 요 공간이 바로 계단 공간이 되는 거죠. 자, 라인 하나씩 끊어 봅시다. 그 다음 푸시앤풀로 제일 많이 나오는 곳, 그 다음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계단 공간을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여기는 없는 공간이니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계단 공간까지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돼요. 자, 바로 이 부분, 현관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요거 다 해놓고 현관문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자, 다음으로 여기 이제 문을 만들 겁니다. 자, 렉탱글. 그 다음 다시 한번 렉탱글. 다시 한번 또 렉탱글. 자, 그 다음 푸시앤풀. 얘는 네, 그냥 150mm 주도록 하죠.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요 위에는 유리창입니다. 그러니까 유리창으로 처리하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자, 틀하고 유리하고 메이크 그룹. 자, 방문입니다. 현관문이죠.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각형 2개 그리신 다음에 얘만 이동해 봅니다. 이거 화살표 방향 맞춰 놓고 이동해 보세요. 이렇게요. 밖으로도 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20mm 이렇게 밖으로 빼면 요철이 되겠죠. 다시 볼까요? 자, 20mm 안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안쪽으로 요철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기도 해요. 요 테두리를 요만큼 끄집어냅니다. 한 10mm 정도? 이렇게 10mm 끄집어내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안쪽으로 10mm 이렇게 밀어 넣는 사람도 있고, 이건 뭐 평면도 가지고는 뭐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자, 저는
얘를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넣겠습니다. 화살표 방향을 맞추세요. 화살표 방향을 맞추면 이거 끄집어내는데 문제 없습니다. 20mm 안쪽으로 이렇게요. 자, 렉탱글. 자, 렉탱글 삭제하고 그 다음 복제. 다시 한번 또 복제. 다시 한번 또 복제. 그러면 아래쪽은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자, 이번에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는데 위치를 잘 맞추셔야 돼요. 서클. 자, 다시 렉탱글. 다시 한번 서클. 자, 복제를 해볼까요? 자, 옆에다 복제하고 같이 선택한 다음 이동하기. 자, 이렇게 안쪽으로 20mm만. 그러면 이렇게 방문 완성됐고요. 나머지 이제 푸시앤풀로 밀어 넣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푸시앤풀로 40mm. 나머지 여기 뒤에서 다 닫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트리플 클릭으로 메이크 그룹 맞춰 주시고요. 저는 이 방문을 현관문을 전체 다 이렇게 뒤로 밀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뒤로 밀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정면만 보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저는 뒤로 밀어 놨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손잡이까지 완성을 시켜야지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도 여기 완성시키시고 손잡이까지 한번 완성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완성시켜 보시죠. 손잡이는 어떤 모습으로 될지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한번 해보시죠.